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자, 장이 시작했어요. 예. 삼성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는 약보합 정도네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약보합입니다. 네. 여전히 2차 전지 쪽에 매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코스피가 강보합세. 그러니까 거의 세요. 지수는 그냥 붙어 있네요. 2,491포인트. 코스닥은 0.2% 정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라갈까 말까 슬슬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염승환 이사 나오셨는데, 네. 예, 자, 장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코스피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강보합선에 이제 출발을 했고요. 하락 종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265개, 상승이 490개니까 대부분 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합니다. 한 2포인트 정도 올라서 0.24% 상승했고 88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수는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860개가 빠지고 상승이 490개밖에 안 돼서 실제 체감 지수는 오늘 상당히 좀 안 좋게 일단 좀 출발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0.15%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이 1% 상승을 했고요. SK하이닉스가 0.1% 그래서 시총 1, 2, 3등은 그래도 좀 견조하게 출발을 해줬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좀 부진하게 출발을 했고 역시 오늘 가장 좋은 출발 보인 기업은 오늘 2차 전지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4.8%, 네. SK이노베이션이 3%, 롯데에너지머티리얼 여기도 이제 동박 기업이죠. 2.6% 정도 주가 올라서 2차 전지 코스피의 그 대형 그 소재 업체들이 또 오늘 좀 좋은 출발 보였고요. SKC도 역시 동박 업체입니다. 2.2%, 포스코 퓨처엠도 2%.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거의 다 전기차 이 배터리 섹터가 네. 코스피에서도 지금 가장 돋보이는 그런 흐름이고 오늘도 에코프로 친구들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 그 외에 지금 좀 올라가는 기업이 DB하이텍이 2.5%, LS 일렉트릭이 1.4%, 또 한솔케미칼도 1.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출발은 좋은 편인데 다만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듀산퓨어셀이 수소업체죠.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해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마이너스 2%, 또 건설업종인 삼성엔지니어링이 한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좀 밀리고 있어요. 좀 힘이 없이 좀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2차 전지 좀 시총 큰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나오면서 일단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은 오늘 에코프로 계열사가 여전히 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5.8% 급등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16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 네. 대주전자재료가 역시 2차 전지 실리콘 응급제 회사죠. 3.4%, 네. 엔캠은 전액에서입니다. 2.3%, 에코프로 BM, 동아기업, 첨보 여기까지 다 지금 골고루 지금 다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2차 전지가 여전히 뭐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반면에 좀 안 좋은 쪽은 그 네이처셀이 지금 연속으로 좀 하한가를 맞은 것 같은데 하한가?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인트 스템 그 줄기세포 치료제가 아마 허가를 못 받은 것 같더라고요. 국내에서 품목 허가를. 그래서 지금 연속해서 지금 오늘까지 하한가가 2번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2.8% 정도 빠졌고 덕산 네오룩스가 마이너스 2.6%, 컴투스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통신장비 에이스테크가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사실 코스닥은 지금 거의 2차 전지 외에는 대부분 좀 부진한 그런 출발을 좀 오전에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는 그래도 강세입니다. 그 코스피가 9포인트 올라서 0.37%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2,500까지 왔네요. 2,500 찍었네요. 지금 2,500 찍었네요. 네, 지금 막. 찍었습니다. 네. 어쨌든 코스피가 정말 삼성전자도 다시 1% 정도 네. 오르다 보니까
맞습니다. 2,500포인트 정말 찍었군요. 네,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880까지는 좀 밀렸는데 어쨌든 지금 양시장 모두 다 강세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오전부터 개인 투자분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을 1,100억을 샀고요. 코스피를 지금 950억. 그러니까 지금 양시장 합쳐서 지금 5분 만에 2,000억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계시고 주말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신 거지. 중요한 건 마르지 않는 매수 대금이지. 네. 네. 그리고 반면 이제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이게 요즘에 그냥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는데 업종으로 완전히 지금 외국인들은 갈렸습니다. 뭐냐면 네. 철강주는 엄청나게 팔아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포스코는 판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전기전자 485억 샀는데 철강주를 제일 많이 팔고 있습니다. 228억.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은 2차 전지보다는 좀 전기전자에 집중하고 있고 와, 외국인이 그렇게 파는데도 포스코는 지금 6% 넘게 오르고 있는 거네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개인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포스코홀딩스예요. 1.2조인가 샀을 겁니다. 전체 주식 중에. 이것도 참 오랜만에 근데 본다. 엄청 올랐잖아요, 주가가.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힘이 굉장히 철강주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포스코 철강주 아니라고 한 재작년부터 얘기했었는데 그때 다 이렇게 뭔 소리 하냐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그죠. 내용은 약간 인식이 이제, 좀 되고 있는 예, 것 같으네요. 약간 소재주로 좀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오늘 좀 팔고 있습니다. 거의 전 업종에 대해서 그냥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좀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좀 매수와 외국인의 일부 전기전자 요게 좀 수급적인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섹터 쪽으로는 역시 오늘도 2차 전지인데 오늘은 좀 돋보이는 기업이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부진했는데 5%나 오늘 좀 어이구, 주가가 웬일이에요? 급등하고 있는데 LG엔솔이 저번에 이제 AMPC 첨단 생산 세액 공제 그거 실적에 반영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노베이션도 이제 흑자 전환하는 거 아니냐 내년에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 정도 주가가 반등을 했고 리튬 관련주도 오늘 여전히 좀 뜨겁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 LFP 관련 기업들도 강하고 그리고 반도체도 여전히 좋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각각 1% 이상 반등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계속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다만 좀 오늘 그 반도체 형님들은 좀 가는데 소부장은 조금 좀 힘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석유화학 기업들이 일부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요. IT 대표주들도 오늘 LG전자가 지난 금요일 날 실적이 좀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LG전자도 1.2% 오르면서 좋은데 다만 좀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마이너스 1% 정도 밀리면서 디스플레이 업종은 약간 부진한 그런 흐름이고 엔터 기업들도 오늘은 좀 일부 기업들이 오르는데 요새 좀 하이브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하이브. 오늘도 약간 강보합 정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BTS 좀 그 지민이 또 빌보드 1위 한 것도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제대한다는 사람 나올 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슬슬? 지난 주말에 엑소 네? 엑소 완전체가 네. 콘서트를 했었죠. 금방 갑니다. 요즘 1년 반이라.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아니 금방 간다고. 네. 원래 남의 시간은 금방 가요. 아니 진짜 금방 가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많이 하락하는 섹터는 그 인공지능 섹터 확실히 좀 요새 안 좋은 것 같아요. 챗봇 관련주가 오늘도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 마이너스 5, 6% 정도 급락세를 좀 기록하고 있고 아까 네이처셀에 좀 그 허가가 좀 실패하면서 줄기세포 섹터 전체적으로 오늘 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어서 바이오 쪽도 일부 좀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또 올해 가장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주인데 로봇주들도 오늘은 조금 일부 부진한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주 같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여행주, 중국 관련된 기업들인데 카지노까지 해서 이쪽도 여전히 좀 힘을 아직까지 못 쓰고 있고 또 네이버 카카오도 계속해서 조금씩 흘러내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지수가 좀 오르곤 있는데 반도체 대표주하고 2차 전지가 주도하다 보니까요. 하락 종목이 훨씬 많거든요. 지금 1,600개가 그러네. 빠지는데도 지수는 올라가요. 야 지수 2,508. 예. 근데 상승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되면은 진짜 기분 나쁘신 분들 되게 많겠어요. 본인이 특정 그죠. 종목에 편입돼 있지 않으신 분들은 소외를 많이 받죠.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잖아요. 수급이 너무 쏠리니까
이게 이 선택을 이제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업종 오히려 이게 매물이 나와버리는 것 같아요. 주식은 원래 쏠림이에요. 원래 쏠림이 있고 그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그래서 코스닥 하락 반전하잖아요. 보면 이런 날 거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시장에 이제 시장의 어떤 자연스러운 그 패턴으로 이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냉정하게 그 다음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냉정하게 봐야지 되는 거죠. 계속 그거에만 집착하면 안 되고. 예. 근데 네이처셀 차트 보는데 무시무시하네요. 네, 이거 이게 그 전에 좀 올랐다가 빠진 것도 빠진 건데 그 전에 오른 게 엄청 가파르게 올랐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되는 뭐 리포트 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예. 오늘 이제 첫 번째는 하나증권의 심은지 연구원님이 불황엔 좀 라면과 급식 아니냐 네. 이런 좀 보고서인데 1분기 음식료 업체들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실적들이 곡물 투입가가 1분기에 좀 비싼 것들이 투입돼서 좀 안 좋을 것 같고 하반기는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라면, 캐넴, 김 같은 저가형 카테고리는 그런 걸 판매하는 업체들은 좀 실적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1분기 라면 시장이 15% 증가할 것으로 성장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 이게 가격 인상뿐만이 아니라 물량까지도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가 라면이 좀 이 성장이 정체된 시장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15% 정도 증가할 것 같고 수출도 두 자릿수 성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런치플레이션이 이제 본격화되다 보니까 급식 업체들도 호실적을 좀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식 업체들도 상당히 좀 주가들이 안 좋았는데 일단 단가 인상으로 급식 업체들의 마진도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래서 특히 급식 이번에 그 인적 분할했죠. 현대그린푸드 예. 급식 비중이 큰 현대그린푸드가 1분기 좀 큰 폭의 이익 증가가 네.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음식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체감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음식료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항상 먹으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체감하는 거대로 주가가 좀 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음식료 업종들을 좀 투자를 할 때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서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음식료 가격이지 뭐, 업종들은 원자재. 원재료 가격이 원재료 올라가면 가격이지 이제 뭐. 마진이 원재료. 떨어지는데 예. 근데 그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가격 다 올리거든요. 음. 가격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가격은 떨어져요. 근데 인상한 가격은 안 떨어지잖아요. 뭐 햇반 가격 올렸다고 빠집니까? 맞아. 절대 안 떨어져요. 라면값 올라가는 건 봤는데 떨어진 걸 한 번도 못 떨어지진 봤어요. 않아요. 그러니까 예.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죠 나중에. 예. 뭐 이게 뭐 풍작이 있거나 그러면. 근데 그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한번 인상을 하면 그걸로 유지가 돼 버리니까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음식료 회사들은 이제 좀 생각하실 게 Q의 성장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제 전 세계 인구는 비슷하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내수도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서 물량 성장보다는 사실 이제 단가 올리고 마진 싸움인데 다만 수출로 물량 성장을 이룩한 기업은 이제 프리미엄 받는 거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회사가 농심 삼양식품 같은 삼양식품 같은 거 불닭. 불닭. 이런 회사들이 이제 물량이 열린 거잖아요 수출로. 그렇죠. 오리온도 그래서 잘 나가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퍼가 막 10배도 안 되고 굉장히 좀 할인 많이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리포트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증권업종도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대신증권의 박혜진 임수진 연구원님이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은행으로 쏠렸던 유동성이 좀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위험자산으로 많이 유입이 됐고요. 실제 우리나라 지금 거래대금도 많이 증가했거든요. 예. 그래서 1분기 증권사들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한 9% 이상 더 잘 나올 걸로 전망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 PF 관련 우려가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국토부와 대형사들이 체험 펀드를 이미 조성을 해서 적시에 또 유동성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 부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역시 거래대금 증가하면 키움증권이 가장 또 수혜를 받다 보니까 키움증권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고 차선호주는 이제 NH투자증권인데 어쨌든 거래대금이 3월달에 일평균 지금 20조 원을 상회하고 있고 신용융자 잔고까지 좀 반등하고 있어서 아마 증권업종한테는 상당한 좀 그 다시 한번 좀 모처럼 봄이 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온 것 같고 또 최근에 금리가 안정화되면 채권 평가 이익도 좀 늘어나거든요. 이 작년엔 채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평가손이 엄청났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좋아질 것 같고 이게 이제 분기별 일평균 거래대금도 엄청 떨어졌습니다. 21년 1분기부터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이게 13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회복되는데 지금 3월에만 20조를 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3월에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거래대금이 늘어나니까 요건 이제 분기별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 바닥 찍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이제 증권업종도 좀 나쁘게 볼 이유는 없지 않나.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업종에 대해서도 좀 이런 다만 이제 재무구조 같은 걸 좀 보셔야 되겠죠. 네. 저거 예를 들면 뭐 PF 그죠, 노출이 그런 더 거. 많은 네. 데라든지 이런 데들은 뭐 저 수수료 수입죠. 뭐 사실 그런 데일수록 수수료 수입 네. 의미가 없거든. 그렇죠. 네? PF 비중이 높은 데는 리테일 비중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저 거래대금 네. 느는 거 아무 의미도 없는데 PF는 그냥 잠복해 있는 그런 데는 좀 피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도 이제 대형사 위주로 음. 예, 언급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보다는 그 사업 그 포트폴리오를 좀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증권업종. 근데 네. 제목이 되게 좋네요.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증권업종. 전혀 관심 생각보다입니다. 생각보다 저거의 방점은 생각보다예요. 되게가 아니라 생각보다. 생각 뭐 지금 다 버려버렸잖아 증권주. 네, 아무도 관심이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되게. 예.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도 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오늘 나온 거 중에 이제 하나증권의 김현수 이경재 연구원님은 이제 2차전지 대형주도 좀 보자. 사실 셀업체들은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맞아요. 소재에 비해서. 근데 상대적으로. LG엔솔이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1,000억 정도를 반영을 했어요. AMPC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항목으로 넣어버렸죠. 그래서 또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2030년 전후의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50% 이상을 구현할 규제안을 아마 발표할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배터리 셀업체한테도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 AMPC는 세부 시행령 발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주고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뭐 상한선 얼마 잡아서 얼마 줄지 이거는 결정은 안 됐는데. 맞아. 상한선이 중요하죠. 예. 예. 근데 일단 이번에 LG엔솔이 그걸 반영을 먼저 해버렸거든요. 예, 예. 회계. 그래서 이제 오늘 주가가 아마 SK 이노베이션이 강한 것도 오늘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리고 22년 말에 이게 파나소닉이 처음 이걸 언급을 했거든요. AMPC 이거 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그 국내 시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주가나 실적에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형 셀 제조사들의 주가 상승세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부분도 참 특이한 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하고 가까운 쪽을 오히려 좀 높게 평가를 해줬어요. 이게 B2C. 예,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렇죠. 있으면 자동차가 제일 세고 거기다 부품 넣는 배터리 그다음 소재 이렇게 갔었는데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제 이른바 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 요새 장사도 안 되는 좀 단가 좀 칩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완전 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뭐 당연하죠. 왜냐면 총량이 늘으니까 예. 총량이 는 거 여기는 다 나눠 먹어야 되고 핵심 부품 소재 이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디다 갖다 팔아도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 측면에서 약간 포지션이 좀 달라지면서 아까 그 김현수 위원님이 쓰신 거에도 이제 대형주 좀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참 세상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이동건 연구원님이 그 반등의 제목이 이제 반등의 역사 속에 언제나 셀트리온 그룹이 있었다. 이제 오랜만에 셀트리온 보고서가 나오긴 셀트리온. 했는데 오늘 그 셀트리온도 아까 그 임상 관련된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지난 2년간 업종 지수를 부진을 뒤로 하고 23년 반등을 기대할 만한 좀 바닥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고 반등할 때 항상 그 바이오가 갈 때는 셀트리온이 좀 앞장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총 1위 기업이 지금 삼성바이오인데 삼성바이오가 바이오를 이끈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조금 오히려 다르죠, 셀트리온이 성격이.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실제 이게 차트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위에서 버티거든요. 바이오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근데 셀트리온과 거의 연동되고 있어요, 사실은. 바이오 주가가 예. 그러니까 이 업종 지수.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안 빠지고 있죠. CMO 제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 이게 네. 바이오 산업의 어떤
그 신약 개발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매출을 좀 내는 성격이 좀 네, 있다 맞아요. 보니까 일반 바이오 주식하고 조금 괴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셀트리온과 업종 지수는 거의 그냥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 반등이 좀 바이오한테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한때 진짜 셀트리온 삼형제 진짜 대단하죠. 몇 년도였죠? 대단하죠. 2013, 17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2017년으로 기억합니다. 2017년 됐나? 그때 한번 크게 올랐고요. 그때 지금 그때 당시에 거래 대금을 다 여기가 빨아들였죠, 바이오가. 그때 아마 코스피가 한 1000 정도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0에서 1000. 그리고 2020년에 그 코로나 터지고 한번 또 올라갔었죠. 네. 저기 코스닥 네, 코스닥 갈 코스닥이. 때. 네. 이렇게 셀트리온이 두 번의 붐이 있었는데 네. 17년에 한 번 있었고 한 네. 20년에 한 번도 있었는데 제가 이 회사를 거의 한 3만 원대부터 취재를 좀 했었거든요. 취재만 한 거죠. 네, 취재만. 그때는 이제 워낙 부정적인 일이 좀 많아서 네. 좀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했었는데 그걸 또 극복하고 30만 원을 뚫어버렸으니까 네, 어마어마했죠. 네, 역사적.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30만 원 가던 게 거의 뭐 10한 5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그걸 다시 30만 원으로 들어 올렸던 데가 또 예. 셀트리온이잖아요. 그때 이제 BBIG 할 때 한번 예, 크게 맞아요. 올랐었죠. 예. 그리고 이번에 서정진 회장 또 복귀했어요. 복귀하면서 네. 또 관심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으네요.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동안 안 좋았죠.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주주총회 분위기도 되게 안 좋았다고 안 좋을 하더라고요. 수밖에 예. 없지. 근데 이제 이동건 연구원님 생각은 일단 이제부터는 좀 셀트리온도 좀 보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셀트케어, 헬스케어의 실적도 좀 괜찮을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추정치를 좀 상향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주주분들이 보셔야 될 건 5월달에 미국 내에서 그 유플라이마라고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있잖아요. 요거 아직 승인을 못 받았거든요. 허가를. 삼성은 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받아야 8월에 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5월에 유플라이마 이걸 반드시 허가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월로 좀 예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된다면 또 한 번에 좀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연초 이후 부진했지만 최근 1개월 동안은 또 소재 IT에 이어서 상승률이 또 높기 때문에 한번 셀트리온 또 이 셀트리온이 또 대하 바이오가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사니까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살짝 짚어보고 왜? 이동건 연구원님 리포트가 이게 신한인지 SK인지가 조금 SK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그렇죠. 기존에 신한에 계셔가지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번 SK로 옮기신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그 신한투자 다니신 걸로 제가 그래서 제가 하도 그 입이 붙어가지고 그렇죠. 네, SK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정해드리고 싶어서 네. 그랬습니다. 네. SK. 자 여기까지인가요? 그 일정 한번 네, 좀 일정-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일정은 혹시 그 표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어쨌든 이제 이번 주에도 잠시만 제가 지금 아직 표가 안 띄워져가지고 잠깐만요. 여기 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오늘은 큰 이슈는 없고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일단은 그 연설이 좀 있고요. 내일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내일 그 에코프로 삼형제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잠정 실적 발표니까 참고하시고 4월 10일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또 미국 환경청에서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4월 14일은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그때부터 이제 AACR 그 미국의 암학회가 열리게 되고요. 예. 아마 날짜는 4월 15일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구당 태양광 전력 판매 단가를 낮춥니다. 0.3달러에서 0.08달러로 예. 낮추는 NEM 3.0이 또 시행된다고 하니까 이런 이슈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렇게 아까 박병창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건데 뉴스 플로우를 보니까 테마의 풍년이네요. 풍년. 태양광에 바이오에 어떤 야, 2차 전지에 근데 이제 나라로 이게 미 국방부 유출 문서 민감 극비성자를 포함된 듯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네요. 아 그래요? 네? 이 뉴스는 좀 더 악화될 것 같은 분위기로 가나 보네요. 네. SBS 속보로 지금 좀 전에 나왔는데 하여튼 잘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자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2,500 살짝 조금 하회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다시 깨졌죠. 좀 다시 좀 네, 안착을 좀 근데 해주기를. 코스닥이 먼저 좀 빠져버리네. 예. 네, 코스닥이 먼저 좀 빠졌네요. 자 예, 알겠습니다. 용사 이제 오늘 시장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